안녕하세요. 다나세가 박찬원 원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차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절개 흉터가 굉장히 넓게 남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이 뭐고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절개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남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체질에 의해서 혹은 탄력이 부족한데 억지로 너무 많이 떼가지고 억지로 당기다 보면 장력이 너무 과하게 발생해서, 그러니까 텐션이 너무 많이 가서 흉터가 비후되거나 튀어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 원인은 두피의 피부가 고탄력성 피부여가지고 애초에 봉합을 해서 흉터는 얇게 만들어 놨으나 이 흉터 자체가 엿가락 늘어나듯이 중력 방향으로 쭉 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흉터가 비우되거나 튀어오르거나 이런 경우, 탄력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참 치료가 어렵습니다. 다시 흉살을 제거하고 성형외과적인 이렇게 미세 봉합을 한다는 것이 탄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비후성으로 살이 튀어올라 버린 경우는 이식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흉터를 제거하고 성형외과적인 미세 봉합을 통해서, 무흉터 봉합을 통해서 흉터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식해 주는 것. 주변에서 비절개로 뽑아서 이식하면 흉터가 잘 안 보이거든요. 혹은 두피 문신,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병원 가서 나한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상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인데요. 피부 자체가 고탄력성 피부여가지고 흉터가 늘어나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 흉터 자체가 볼록 튀어오르거나 이러지 않고 반반하고 살이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탄력이 이렇게 두피를 움직여 보면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더머톨로직 서저리라는 유명한 피부외과 저널에, 국제 저널에 냈던 논문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내용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피 탄력이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혓바닥 그림으로 두피 탄력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일단 두피 탄력이라는 거를 좀 이런 거구나, 일단 기본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에요. 두피 탄력은요, 영어로는 스칼프의 렉시티라고 합니다. 이 렉시티, 두피 탄력은 탄성력과 활강력,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탄성력은 extensibility 또는 elastic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강력은 glidability입니다. 활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라이딩 하는 능력이에요. 글라이딩이라는 것은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elasticity, 탄성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부에 콜라겐 결합들이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피 조직이 5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골막하고 결합되어 있고 이 층 위에서 이렇게 글라이딩 하는 것, 이게 활강력. 근데 글라이딩 하면서 이 피부가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고무처럼. 이거는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두피 탄력은 활강력 더하기 탄성력, 이 두 가지의 합이다. 미국의 닥터 시리라는 유명한 의사가 정립한 개념이고, 이거는 변치 않는 명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는 두피 탄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탄성력과 활강력을 각각 측정하지를 못했고 그런 방법이 소개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각각의 어떤 임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심지어는 렉시티, 두피 탄력하고 이 탄성력을 잘 모르고 혼용해서 쓰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아주 대표적인 게 Mayer's Elasticity Scale이라고 해서 두피 탄력에 대한
얘기를 기술하면서 일라스티시티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잘못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활강력 플러스 탄성력이고, 절개식으로 뗐을 때 양쪽이 만날 수 있는 최대 폭의 거리, 이거를 렉시티, 두피 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 탄력은 렉시티 측정하는 기구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히비가 2008년에 이제 1세대, 그 다음 2012년인가 2세대 락소미터, 두피 탄력 측정기를 발표한 거, 저희 병원에서 이거는 많이 쓰고 있고요. 스톤바니치나 이런 크로스빔 레이저로 측정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은 측정이 가능했는데 일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탄성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세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서 두피를 꽉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두피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글라이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늘어나는 것만 측정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탄성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딱 누르고 스트레칭만 시켜보면 피부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눌러서 피부가 스트레칭 되는 정도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글라이더빌리티, 이 활강력은 두피 탄력, 렉시티하고 일라스티시티를 알면 얘는 탄력에서 탄성력을 빼면 활강력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A 플러스 B는 C일 때 B와 C를 알면 C에서 B를 빼면 A가 나오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활강력, 탄성력, 탄력, 글라이더빌리티, 일라스티시티, 렉시티를 모두 다 의사들이 측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에서 재봤더니 평균 두피 탄력이 한 19.59mm 정도, 근데 폭이 10에서 30mm까지 굉장히 폭이 차가 크죠. 일라스티시티는 평균 한 8.95, 그리고 범위는 한 4에서 24까지 아주 다양했고, 글라이더빌리티는 10.58, 범위는 4에서 19mm까지 존재했다. 대략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일라스티시티, 이 탄성력은 렉시티, 탄력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글라이더빌리티, 활강력이 한 55%를 차지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과 절개식 후에 뒷머리에서 남는 흉터의 폭이 과연 얼마나 남느냐, 이거와의 연관성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흉터가 크게 남았다, 둘 중에 하나죠. 두피 탄력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크게 않더라. 그러면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